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직접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서 인수위원회의 안철수 위원장과 권영세 부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기획위원장의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설명도 했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대장동 특검, 여성가족부 폐지 이런 데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당선인 쪽은 지금 잘 굴러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들의 이 임명 원칙을 발표하면서 나이, 지역 안배 이런 것들보다는 실력의 우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의 참여도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대한민국을 완전히 이제 바꾸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혼자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의회 권력이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172석의 민주당이 방해를 하게 되면 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부 조직 개편 같은 것들은 쉽지 않습니다. 자, 당장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모든 것이 윤석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거의 반협박조로 글을 올렸습니다. 막강한 민주당의 의석수로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 쪽의 행정 파트는 알아서 가는데 의회 파트의 국민의힘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일단은 80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승리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의회에서 이제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필요합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그동안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제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게 됩니다. 그 김기현 의원이 오늘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상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읽어봤으면 할 정도로 메시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지금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자가격리 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은 화상회의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해야 합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은 의회에서 뭘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차기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현명하고 투쟁력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겁니다. 지금부터 2년을 버텨야 합니다. 2년 뒤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때 완전한 정권교체를 이루도록 하고, 지금은 대통령의 정권교체, 더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여전히 의석수가 밀리기 때문에 이제부터 국민의힘이 대우각성해야 합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김기현 원내대표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자, 본인은 이제 원내대표직을 마치면 백의종군하겠다면서 동료 선후배 의원들한테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우리가 정권교체의 승리에 도취돼 0.73%포인트 신성이 가진 묵직한 의미를 잊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매우 엄중하다. 우리 당이 제대로 하는지 여부를 아주 냉철한 눈으로 쳐다보고 계신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저부터 백의종군하겠다. 얼마 남은 임기 동안 원내대표로서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뒷받침하는 일에만 매전하겠다. 정권은 되찾아왔지만 국민의 삶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힘들다. 정권 교체를 이룬 주역인 국민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정치인들의 농공행상만 남발하는 순간 우리 당은 엄청난 시련에 직면할 것이다. 자, 원래 미디어 언론들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당선인이 나오면 인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인수위에 누가 들어가느냐, 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장관에 누가 되느냐, 이런 취재에 여념이 없습니다. 물론 이거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수위에 들어가지 않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윤석열 당선인을 보좌하고 지키고 또 뒤에서 지원하느냐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점에서 싸움을 굉장히 세게 하는 그런 정당입니다. 자, 이 김기현 원내대표의 말처럼 농공행상에 난무한 순간 당은 엄청난 시련에 직면합니다. 사실 이번 대통령 선거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겠지만 윤석열 당선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인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대속 국회의원들 말은 많이 했지만 처음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물러나고 선대위원회를 해산까지 했습니다. 그때 참여했던 많은 현역 의원들 결과만 보면 열심히는 했겠죠, 그분들도. 그러나 결과물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뒤에 슬림해진 선대본부 그리고 청년 보좌역들이 정말 맹활약을 했습니다. 이번 선거 쉽지 않은 선거였습니다. 굉장히 쉽게 그냥 안철수하고 단일화만 하면 되는데 뭐 이런 말을 하는 뒤에서 구시렁거리는 사람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사실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캠페인 당시 압도적인 지지율로 그렇게 견인하지 않았으면 안철수 후보가 당시 단일화 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은 상황 열심히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디테일에 있습니다. 디테일에서 잘한 사람들이 누군지는 다 압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도 지금 조용합니다. 하지만 별로 선거 과정에 공도 없는 사람들이 뒤에서는 내가 다 했어 말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자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지방선거 역시 이렇게 좀 젊게 가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과거처럼 판이 이러니까 무조건 나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특히 서울, 경기도, 인천, 수도권을 이번 선거에서 쟁취해야 합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을 하려고 해도 민주당의 시의회 의원들이 못하게 막습니다. 지금 107석인가 8석 중에서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현역 시의회는 몇 명 안 됩니다. 10명도 안 될걸요 아마. 아무튼 시의회를 장악하고 구의회를 장악해야 됩니다. 지금 서울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지금 현재 그렇게 썩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걸 또 뒤집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김기현 원내대표 말처럼 농공행상 내가 말이지 장관 가야 되는데 윤석열하고 친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 좀 찾아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당선인은 나름대로 장관감 다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대 몇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철수 대표가 생각하는 외부에서 내려온 인사 이런 사람들 장관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철수 대표가 국무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건 안철수 대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안철수 대표는 재산이 거의 2천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안랩 주식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국무총리를 하려면 이 엄청난 액수의 주식을 백지 신탁하거나 팔아야 됩니다. 국무총리를 하기 위해서 사실 자신이 애지중지 키워온 이 회사의 운영권을 잠시 동안 보유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용기와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아마 고민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국무총리 공동정부라면 대통령 다음이 국무총리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지금 과학기술 경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무총리 하면 좋죠. 그리고 이번 인수위원회도 안철수 대표가 추천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당원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국민의당이라는 당세는 현역 의원 3명에 그렇게 전국적으로 또 신통치 않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를 때도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통합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내도 실력도 안 좋은데 국민의당하고 통합했다고 해서 바로 내리꽂네 이렇게 말하면 당이 또 흔들립니다. 안철수 대표도 인격적으로 그렇게 할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지방선거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대통령 선거에 총력을 다했기 때문에 상당히 체력적으로도 필요하고 정신적으로도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윤석열 당선인을 지키기 위한 의회 싸움이 시작됩니다. 2년 동안 소수정당입니다. 다수정당은 여소야대 민주당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김기현 원내대표 더구나 바로 2달 보름 후에는 전국 지방선거가 있다. 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하지 못하면 소수여당인 우리는 윤석열 정부를 성공을 제대로 뒷받침할 동력을 얻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중차대한 시점임을 감안하면 자칫 농공행산처럼 비춰질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마땅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대선 승리의 축제는 오늘로서 끝맺고 다시 야당 시절의 그 치열함과 처절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방선거에 매진해야 할 때다.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민생을 살피고 혁신을 통해 국민 신뢰를 얻는 일에 매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께서 기존의 낡은 정치 문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전을 통해 마음껏 국정을 쇄신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드립시다. 윤석열 정부는 젊고 강인한 용광로 같은 심장을 가진 인재들의 등용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의 말이 정말 딱 가슴에 와닿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지금 사실 내부는 굉장히 복잡합니다만 벼르고 있을 겁니다. 정청래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MB 인수위 때도 여가부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었으나 실패했다. 정부 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자, 아무튼 이런 경고 아마 민주당에서 상당히 발목을 잡을 겁니다. 이거는 여론을 통해서 국민의 힘으로 통과해야 되는데 이걸 국민의힘 의원들이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잔치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지방선거에 매진해 또 권력 다툼하고 이렇게 하면 끝장납니다.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지만 지금 경기도지사에 누구를 내보낼 건가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경기도의 각 시장 이런 사람들이 따라서 견인돼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저는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있으면 이제 구청장 선거도 해볼만 합니다. 이번에도 이 대통령 선거 판별 분석을 해보면 서울에서 이 윤석열이 이긴 선거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한번 해볼만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부터는 윤석열 당선인은 행정부를 통해서 새로운 쇄신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모르는 깜짝 놀랄 인재들이 새로 영입될 겁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회대로 한번 윤석열 당선인을 끝까지 한번 일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준석 대표와 지금의 최고위원들, 지도부들 이제부터는 과거의 구원을 얻고 또 무슨 라인 이거 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싸우는 겁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